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 CS6을 공부하게 될 강사 조규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저희가 드림위버의 이해와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드림위버 안에서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HTML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HTML 기초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웹페이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인 HTML, 바로 그것은 하이퍼링크가 적용되는 언어였죠. 이것의 기본 구조는 태그라고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태그는 열고 닫는 한 쌍의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어가 꺽쇠 기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마무리 지어질 때는 슬러시라는 기호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한 쌍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하위 태그들이 들어가고 또한 내용과 속성이 들어가죠. 기본적인 HTML 구조에는 헤드와 바디 두 가지 분류가 나뉠 수 있는데, 헤드라는 부분에는 문서 속성을 결정하는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리고 바디에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헤드 태그 안에는 또한 타이틀이라고 하는 문서 제목을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문서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 바디라는 태그 자체에도 또 다른 속성과 속성 값들을 통해서 옵션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었고,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디의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바디에 컬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웹페이지의 여백을 조절하는 속성 값들을 적용을 해보았었죠. 바로 이러한 HTML을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 드림위버에서는 쉬운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코드 힌트라고 불렀습니다. 코드 힌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코드에 대해서 어떠한 속성이나 값이 들어갈 수 있는지 힌트를 주는 기능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었을 때 해당되는 코드 힌트 목록이 나타나서 이것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드 힌트를 통해서 또 코드 입력 창을 통해서 HTML 코드를 만들어 주셨고 웹페이지를 만드셨다면, 반드시 드림위버에서는 미리 보기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익스플로러로 미리 보기 혹은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반드시 웹 형태일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아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HTML 기본 태그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익힐 태그는 문단에 관련된, 그리고 폰트에 관련된 태그들입니다. 문단에 관련된 속성이라고 하면은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은 정렬이 왼쪽으로 되느냐 오른쪽으로 되느냐 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글자가 굵게 되느냐 또 이탈릭체처럼 기울어짐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워드 프로세서처럼 생각을 하시면 문단 띄어쓰기라든지 문단 정렬, 또 글자 크기, 폰트 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웹에다가 실현을 시켜주는 HTML 기본 태그들입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이고 중요하니까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이번 시간에는 익혀볼 생각인데요. 가장 먼저 그러한 태그들을 익히기에 앞서서 주석문이라고 하는 HTML 자체에 주석을 표시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문단에 관련된 태그, p, div, br 태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띄어쓰기, 문단 띄어쓰기, 들여쓰기, 이런 부분들 관련된 그런 태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고 글자를 강조해주는 h 스크롤, em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위버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문서를 작업하시기 위해서 Create New 항목에 있는 HTML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코드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저희가 먼저 코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틀과 헤드가 있는 아래쪽으로 커서를 놓아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가 먼저 타이틀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단과 페이지 속성에 관한 태그죠. 자, 이렇게 문단과 페이지 속성에 관한 태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타이틀이 적용될 모습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과 타이틀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해준 모습이죠. 이렇게 글자가 넘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내가 강제로 이것을 엔터를 치거나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글자가 저는 크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라인에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돼서 밀려 내려간 거죠. 새롭게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줄번호가 다시 매겨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줄번호를 강제로 설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도록 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먼저 문서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언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드림위버에서 상단에 타이틀이 나타나게 되는 탭 부분에 이렇게 이런 기호가 붙어 있게 됩니다. 이 기호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저장이 안 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빈 문서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컨트롤 S나 세이브 기능을 통해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태그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에서 파일 이름을 지으실 때 드림위버뿐 아니라 웹페이지에 사용할 HTML 문서를 저장하실 때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컴퓨터상에서 보여질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면 웹상으로 업로드되어서 브라우저상에 띄워질 주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 띄워질 주소를 만약에 한글이나 이상한 특수 문자 기호를 삽입하여 치시게 되면은 그것이 웹사이트에서 보여질 때 코드가 깨지면서 제대로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마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이나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명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확정자는 HTML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탭 부분에서 이렇게 저장된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타이틀도 역시 상단에 있는 이 타이틀 바에 적용이 됐죠?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 부분에도 제대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다면은 제대로 모두 다 작업이 된 것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주석문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이것을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볼 수 있는 어떠한 이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주석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설명을 달아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네, 이 웹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석문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을 때 어떤 작업 지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태그를 수정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담긴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주석 역시 태그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주게 될 텐데요. 바디 부분에 주석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 시작되는 문구 8번 줄이죠. 네, 이 부분에서 엔터를 치셔서 다음 줄로 넘겨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 꺽쇠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태그 목록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 저희가 직접 한번 입력을 시켜보겠습니다. 느낌표를 입력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를 2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색상이 회색으로 바뀌죠. 색상이 회색으로 바뀌는 속성이 바로 주석인데 이것을 마무리해주지 않게 되면 뒤에 있는 다른 모든 태그들도 다 주석처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먼저 이제 내용을 집어넣기 전에 한 쌍의 태그를 먼저 완성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집어넣는 습관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닫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태그를 닫는 것을 까먹으시게 되실 경우에는 태그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닫는 주석 태그는 이렇게 다시 두 개 대시와 함께 꺽쇠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주석의 시작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주석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말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회색으로 글자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부분에 각각 이제 컬러가 있는데 컬러가 해당하는 역할들이 있죠. 이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태그를 말하고 검정색으로는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회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주석, 숨겨질 부분이죠. 네, 이것은 이렇게 코드상에서는 보여지는데 미리 보기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라이브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창 우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페이지상에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가 않죠. 이것은 코드상에서만 나타나는 주석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본문 내용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셔서 줄바꿈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틀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타이틀을 입력을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타이틀의 글자는 크고 굵고 그런 이제 속성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는 것이 바로 H 태그입니다. 자, H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목록에 H1부터 6까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 H1부터 6까지가 전부 다 헤딩 태그입니다. H 태그라고 말하는 이 헤딩 태그는 말 그대로 어떤 문서의 제목을 꾸며주는데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태그입니다. 특별한 것은 H1부터 6까지 숫자가 작으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입니다. H1 숫자가 작으면 글자가 가장 크게 됐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더블 클릭을 하셔서 코드 힌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한 쌍을 묶기 위해서 닫기, 슬러시를 누르고 닫기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H1이 닫히는, H1 태그가 닫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한 쌍이 완성되었으면 중간에 커서를 놓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H1 태그 테스트하기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H1 태그 테스트하기, H1일 때 가장 큰 글자가 나타납니다. 저장을 해보시죠. 파일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미리 보기 화면을 보기 위해서 라이브라는 단추를 상단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미리 보기 글자가 나타나죠. H1 태그 테스트하기 H1일 때 가장 큰 글자가 나타납니다가 출력되었네요. 글자가 굵게가 적용이 된 모습이고 지금 글자 사이즈가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다음 줄을 입력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H2라는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음으로 줄을 내리신 후에 H2를 화면에서 골라주시고 꺽쇠를 닫고 또다시 꺽쇠를 닫아서 슬러시를 눌러주시면 한 쌍이 완성되죠. 이때 H2라고 역시 글자를 넣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11번 줄을 복사를 해서 계속 붙여넣기를 하고 수정을 해보죠. 같은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H11번 줄을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카피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됩니다. 엔터 치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해주시던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숫자만 바꿔주세요. H3으로 해당되는 12번 줄을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13번 줄에서는 4로 전부 다 바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6번까지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H5, H6까지 해서 이 H 태그는 H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H1부터 6까지 쭉 완성을 하셨다면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자, 이와 같이 순서대로 글자 크기가 쭉 나타났네요. 자, 보시면 H 태그 이때 가장 굵고 큽니다. 점점 작아지죠. H2, 3, 4, 5, 6. H6일 때 가장 작은 사이즈가 완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굵은 텍스트로 쓰이기 때문에 타이틀 형태로 많이 쓰인다는 거, 그게 바로 H1부터 6까지의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 줄바꿈을 한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본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16번에 본문입니다 라고 쓰시고 한번 두 줄을 써보기 위해서 16번에 글을 쓰셨으면 엔터 치시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본문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두 줄로 태그상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썼어요. 16번, 17번을 강제로 줄바꿈해서 엔터를 쳐서 써줬는데 웹페이지 상에서는 한 줄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상에서 썼던 엔터가 무시가 되는 거죠. 웹페이지에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그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줄바꿈을 시켜서 단락을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그상에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자, 태그에서 줄바꿈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BR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BR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 이것은 많이 쓰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좋고요. BR이라는 것은 break line, 줄을 바꾼다 라는 뜻인데요. 이 BR이라는 태그는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나만 하게 됩니다. 한 쌍을 입을 필요가 없고요. 줄 바꿈을 해주고자 하는 그 위치에 BR 태그를 바로 써줍니다. 본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 바로 뒤에서 줄 바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다 써주었고요. 바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죠. 세로 고침 창을 통해서 보시면 본문입니다 다음 줄입니다가 줄 바꿈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예, 이 BR 태그를 몇 개를 더 써볼까요? 네, BR 자체를 복사하셔서 한 3개를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보죠. 자, 그러면 3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BR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띈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줄바꿈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P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볼까요? P라는 태그는 패러그래프, 즉 문단의 앞글자를 딴 태그인데요. 이것도 역시 줄바꿈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P 바로 다음에 줄바꿈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시키신 다음에 이 18번 한 줄을 지금 새롭게 입력한 모습이죠. P 태그를 쓰고 줄바꿈이 됩니다. 라고 썼어요. 자, P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를 해봅니다. 자, 창에서 세로 고침 단추를 눌러주세요. 줄바꿈이 된다 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한 줄이 떨어져 있죠. 우리가 라이브 부분, 웹페이지 부분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해당되는 부분이 코드 부분에서도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BR 태그로 2번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패러그래프는 좀 많이 띄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BR 태그는 자, 상단에서 한번 BR 태그를 한 번만 쓴 것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16번 코드에서 BR 태그를 한 번만 남겨놓고 P 태그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BR 태그로 떨어진 모습은 이렇게 한 줄이 딱 붙어있는 것처럼 줄바꿈이 됐죠. 근데 P 태그로 떨어진 모습은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 한 줄이 더 많이 문단이 떨어진 것처럼 문단 띄어쓰기처럼 되었어요. 이 P 태그의 특징은 이 P 태그를 여러 번 쓴다고 해도 이게 여러 번 줄바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P를 이렇게 3번 썼죠. 3번 썼을 때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신다고 해도 똑같이 하나처럼 적용이 됩니다. 여러 번의 줄을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BR 태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P 태그는 한 번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P 태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정렬을 맞춰주실 수 있는데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같은 그런 속성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태그의 속성을 넣을 때 태그 뒤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와 같이 속성 코드 힌트가 나타나죠. 가장 위에 보이는 얼라인, 굉장히 많이 쓰는 속성인데요. 얼라인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라이트라는 부분, 오른쪽 정렬하겠다라는 거죠.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P 태그의 속성으로 적용이 됐고, 속성 값에는 라이트이라고 쌍따옴표 안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right, 오른쪽, 센터 가운데, left, 왼쪽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수평 정렬을 담당하는 값이 바로 align 입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자, 줄바꿈이 됩니다 라고 p 태그가 적용된 영역은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자, 이걸 복사해서 이번에는 가운데 정렬 넣어볼까요? 네, 18번 라인을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하고 다음 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시켜줍니다. P 얼라인이라는 부분을 이번에는 센터라는 값으로 고치시고 여기서 가운데 정렬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19번 라인에는 얼라인이 센터로 되어 있는 패러그래프 태그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역시 새로 고침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가운데 정렬로 입력이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 태그 그리고 이제 BR 태그 이런 줄바꿈 태그들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에도 직접 드림위버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간단한 태그이기 때문에 코드 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이외에도 div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디비전이라는 태그의 약자인데요. 이 div 태그 안에는 P도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배울 테이블이나 프레임 같은 것들도 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고요. 하나의 박스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div 태그 역시 정렬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div 태그를 이 h 태그 부분 앞뒤로 이렇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div 태그를 넣고 h6이 끝나는 시점에다가 이렇게 div를 닫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 쌍의 이제 박스가 완성됐는데 이것을 이제 정렬을 해주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역시 속성에 얼라인을 집어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센터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러면은 이 div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이에 들어있는 h1부터 6까지가 가운데 정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을 한 대로 해당되는 부분의 모든 블록 지정된 이 부분이죠. div가 들어있는 h1부터 6번까지의 태그가 가운데로 정렬이 한꺼번에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폼으로 박스로 엮어주는 것이 이제 div 태그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 div나 P 태그는 모두 다 이제 얼라인 속성을 가진다. 속성 값은 right, center, left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한번 주석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22번 줄에다가 주석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따옴표와 이 기호를 집어 넣어주시고요. 닫는 기호까지 한 쌍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글자 서식 태그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이번에 글자 서식 태그 부분에서 우리가 굵게 만들어주는 스트롱 태그를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닫기 위해서 슬러시를 눌러주시고요. 이 사이에다가 굵게 만드는 이런 글자를 입력을 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23번 줄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가장 하단에 브라우저에 보시면 굵게 만드는 스트롱 태그라고 굵게 글자가 나타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em 태그라고 하는 이탈릭체 태그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밑에다가 em이라는 태그를 써주시고 그 뒤에 닫기를 눌러주셔서 한 쌍을 만들어 주신 후에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시켜주시고 24번 줄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저장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해보죠. 새로 고침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옆에 이탈릭체를 만드는 em 태그라고 이렇게 이탈릭체로 글자가 나타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스트롱 태그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탈릭체를 같이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한 번 더 이 안에다가 em이라고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완성된 것은 바로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바로 뒤에다가 닫기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중복해서 태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먼저 쓴 태그는 나중에 달아주고
나중에 쓴 태그는 이렇게 먼저 달아준다. 그리고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한 쌍이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세이브를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셔서 자, 미리 보기를 해보죠.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자, 굵게 만드는 스트롱 태그라는 곳에 글자에 굵게가 적용이 되고 또 이탈릭체가 같이 적용이 되어서 두 개가 중복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태그들을 익혀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단을 구성하는 태그, 그 다음에 헤드라인을 구성하는 제목을 나타내는 H1부터 6까지의 태그, 그 다음에 박스를 구성하는 div 태그, p 태그와 br 태그, 그 다음에 글자 서식에 관련된 스트롱과 em 태그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재미있는 태그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